자, 그리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9일에요. 업무 보고를 받으시다가 노동신문, 북한의 노동신문, 북한 동포들이 보는 노동신문 그와 같은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네. 오랫동안 제한됐죠. 우리도 가끔씩 노동신문 심심하면 가끔씩 봤는데 뭐 볼 게 이거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그 저기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노동신문 봐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동신문 보게 해도 별 문제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국민을 주체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시면 안면 인식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얘기 좀 하시지. 그잖아요. 내 정부에 대해서 내 얼굴에 대해서 내가 주체도 아니게 취급해버리면서 무슨 노동신문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신문이라는 거는 사실 북한이 하는 거랑 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여론전이라는 건 사회를 망가뜨려요. 그게 무서워서 북한은 인터넷도 못하게 하잖아요. 거기 여론 통제하고 조작하고 왜곡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체제 유지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내용이 그냥 들어온다? 라면 누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이 사상의 자유 경쟁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그거를 일일이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독약을 풀어놓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게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같이 연결지어 생각해 보세요. 국가보안법 폐지돼도 다 뭐 형법으로 해결 가능하다. 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주고 나면은 이제 노동신문을 복사해가지고 뿌리면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뭐 통일이나 이런 방식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공식 입장은 노동신문 봐라. 아니래잖냐라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한번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그러는데 간첩이 있잖아요.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문도 안 보나. 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간첩이 없대. 이 황당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또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공작원이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나라 사람이 그 공작원을 만나요. 그리고 공작원한테 돈도 받아요. 활동비. 그래가지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주겠다라면서 내가 인공기 들고서 다니면서 조직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런 걸 전파하고 옳다 그러고 집회도 하고 거기서 조직해가지고 정치인도 뽑고 그 사람 의정활동하는데 기부도 해주고 내 의견이 법안으로도 만들어지게 한다. 이거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규정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활동비를 내가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활동을 하잖아요. 이걸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간첩죄 얘기하잖아요. 간첩죄는 내가 거꾸로 활동을 해서 군사상의 기밀을 빼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야지 성립되는 범죄고 이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사람을 만났다. 회합 뭐 이런 거. 회합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지령을 받는다? 군사상 기밀을 내가 그 사람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지령을 받은 거지. 이 또 처벌 못해요 형법상으로. 뭐 이적죄 이렇게 두루뭉술한 조항 있죠. 거기서도 심지어 군사상에 한정해가지고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적에게 이롭게 했으니까 이적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법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얘기고 처벌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적죄라는 일반 조항에 대해서 넓게 인정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어떤 군인을 살해했다. 그럼 일단 살인죄가 성립하죠. 그리고 군인이 죽었기 때문에 군사력에 그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이적죄가 되는 거냐. 그렇게 평가할 경우에 군사적인 이 인과관계가 무한히 확장돼 가지고 다 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적죄도 안 돼요 이런 건.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형법상으로 처벌 가능하니까 국가보안법도 폐지합시다라는 분들은 아 이것도 선동이지 법 해석은 아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노동신문도 보게 하자라고 하면 이제 그 나름의 일단 활동가 타이틀 붙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활동해 보세요라는 이제 어떤 그 합법적인 그 판을 깔아주는 셈이 되죠. 자,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아. 이게 노동신문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일부 실장이 알겠습니다.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하려 한다고 답하니까 대통령이 뭐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합니까?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그냥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대해서 이거저거 규제하고 억압하는 뭐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나요? 정말 그들이 속이고자 하는 게 무언지만 보일 뿐인데 노동신문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인용해요. 그게 잘못이다. 팩트는 이거다라고 보도하면서 노동신문엔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이렇다라고 참 보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노동신문만 탁 풀어놓는다? 이거는 글쎄요. 저는 그냥 독약을 풀어놓고 그래도 알아서 가려먹을 수 있는 식견들이 국민한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마약을 하더라도 그거에 혹하지 않을 정도의 의지를 모든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모두 이게 안전이 보장된다. 이런 게 아니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기준이라는 거는 항상 보수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해야지 지금 자기가 누구의 기준을 두고서 얘기하는지 뭐 이런 논쟁도 없잖아요, 지금. 논쟁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하는 건 전 국가보안법 문제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 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이 노동신문을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 북한 방송이 뭐였죠? 그 조선인민중앙방송인가? 뭐 그거 채널도 하나 파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잘 알게 되지 않나 그러면? 이걸 왜 봐야 됩니까? 정말 저는 이걸 왜 봐야 됩니까? 이걸 왜 봐야 되죠? 이걸 왜 노동신문을 왜 보라고 갑자기 이걸 왜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안 봐도 되고요. 봐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사실 노동신문 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우리가 혹해가지고 할 건 아닙니다. 그 사실 우리가 그 정도 우리 국민들이 그 수준 이상의 지식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신문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노동신문이 아직도 간첩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 1월도 그랬고 7월도 그랬고 2021년 5월에도 그랬고 2022년 4월, 6월 쭉쭉쭉 이 간첩들이 계속 있었고 적발이 되고 판결도 받고 있었어요. 다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뭐 지령도 내려오고 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쪽으로 악용되고 활용되고 하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굳이 보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볼 신문이 얼마나 많은데 노동신문을 봐요. 그렇죠. 아까 거랑 또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게 외국인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데 안면인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왜 국민한테만 이러냐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게 노동신문이 신문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달고서 우리나라에 유포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 뭐 방미통이나 이런 데 규제 받나요? 제재 받나요? 반론 보도 되나요? 정정 보도 되나요? 그냥 거기는 프리 스피킹 하게 이제 풀어놓는 그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정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거 신경 써가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는데 언론도 신문이란 타이틀을 하고서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보게끔 해도 상관이 없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노동신문은 그러면 구독료를 누가 내요? 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노동신문을 보려면 그럼 누가 내줘요 돈? 그거 세금으로 내나? 예전에 임종석 의원이 갖고 있던 그 채널 있어요. 거기로 돈이 들어간다는데 그 비슷한 구조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러면 난 진짜 저작권이란 이름으로 이러지 좀 맙시다. 그리고 이게 또 갑자기 문득 생각났는데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베리 골드워터의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란 책 있죠. 거기에 그 사회를 좀먹는 공산주의자의 가장 치밀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 친숙화 과정이거든요. 친숙화 과정. 친숙화 과정. 그래서
거기도 그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꾀하는 거는 자기들도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친숙함을 느끼고 뭐 후르시초프가 담배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농담을 즐기는 위트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 넣어주는 거 그래서 친숙하게 느끼는 거 이게 그냥 안에서 허물어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 저쪽도 사람인데 우리는 저쪽하고도 교류할 수 있고 로맨스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그 선동선전의 더 센 친숙화 과정인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왔던 레드히트인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 공작원이랑 미국의 경찰이 공조 수사를 해요. 그게 80년대 에 있었던 영화인데 그거 했던 게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때 그 공조란 영화 있죠. 그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친숙화 과정 선빈 나오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랑 선빈, 임유나, 그렇죠. 유해진. 근데 그때 보면은 뭐 북한 공작원과 뭐 사랑을 나누는 뭐 드라마도 있었어요. 저는 안 맞아요. 봤는데 그 뭐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그게 친숙화 그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친숙화 과정인데 그게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소련의 그 안에서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생각했던 그게 최근에 흐름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근데 그쪽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풀어놓고서 이해를 높인다라는 거는 베리 골드와터가 경고했던 그 가장 교활한 방식 그건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꿍짝꿍짝 해가지고 힘을 실어준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죠. 자, 롯데껌님께서 구 변호사님 오늘 AI 같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AI 같음. 자. 근데 AI도 요새 어. 그 최근에 콩으로 흥한 자 콩으로 망했던 그분 그 콩 GPT라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AI도 이제 가려서 저는 오류 없이 전파하는 AI. 좋아요. 자, 이것도 해야 돼. 노동신문 누가 사서 구독료는 누가 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노동신문 한번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노동신문 풀라고 했으니까 진짜 노동신문 어느 부서에서 누가 관장해가지고 누가 노동신문 사가지고 구독료는 누가 내서 어디서 배포하는지 나 진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보고 저거 독후감 누가 쓰나? 나 진짜 지켜볼 거예요. 야, 진짜. 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진짜 황당한 건 뭐냐면 여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제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황당한 겁니다. 기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 팩트가 틀리면 기사가 아닙니다. 언론인의 자질도 없는 것이고 기사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언론인은 퇴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팩트가 아닌 기사 때문에 피해를 받는 정치인이든 뭐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런 분이 있다면 뭐 진짜 수십 배 수백 배의 징벌적인 뭐 손해를 받든 뭐 이런 법이 요즘에 생기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 100% 찬성을 합니다. 네. 그만큼 그 오보에 대한 책임은 언론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논평, 사설 이런 부분들, 자 팩트에 기반한 그리고 취재에 기반한 논평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보장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주장에다가 자 이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로 물어가지고 징벌적 배상금을 묻겠다고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고 입틀막이에요. 그럼요. 사설도 쓰지 말라는 거고 이거는 어떠한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이 어떠한 관점이라고 관점. 사물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나는 그 시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너의 그 시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너의 그 논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너 그런 논점, 너 눈을 가려. 그리고 넌 입을 막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기가 막힌 게 우리 국민들도 언론을 볼 때
팩트에 대한 것과 의견에 대한 거는 당연히 그냥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 여기선 이런 관점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하지. 이거는 이 관점에 대해서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니까 건드리지 말자라는 게 헌법 정신이고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노동신문은 봐도 될 정도의 주체인데 의견과 팩트를 구분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 취급하는 노동신문은 보라며. 노동신문은 보라면서 노동신문 거기는 팩트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는. 근데 그건 봐도 된대. 노동신문을 보고 볼 정도의 노동신문은 보라며. 그런데 사설은 문제를 삼겠다고? 아니 나는 그럼 노동신문의 팩트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저는 그럼 어디에 반론 청구를 해야 되나요? 그럼 시사 프로그램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럼 모든 시사 프로그램은 다 없애야 돼요. 그걸 원하겠죠. 민주당 선생님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노동신문은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국정과제를 설정해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한 게 아니냐면서요. 노동신문을 못 보게 하는 거는. 그런데 사설은 사설과 논평은 이거는 책임을 묻겠다고요? 그 평가 기준이 랜덤이네요, 저기는. 야, 이건 너무하는 거죠. 이거는. 이건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보도지침하고 맞먹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그러면 사설 쓰고 난 다음에 논평도 받아들여야 돼. 제 생각, 제 머릿속에 있는 제 관점과 이 논점에 대해서도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사설에 대한 이 논점과 유병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알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너만의 생각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알려왔고 생각이 그거는 잘못돼 먹었다고 너 혼자만의 알려왔습니다. 생각이라고 비판 입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안 쓰면 저는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진 사람과 언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상의 자유 경쟁이라 그러거든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별도로 하시면 돼요. 그 자유가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말 잘 실어주는 그런 언론들 있잖아요. 어준영 있잖아요. 그럼 거기 출연해가지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맨날 하잖아요. 맨날. 근데 마치 이 언론 나한테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그 생각마저도 그 지면에다가 그게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 사람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얘기하면 그거에 싫으면 반론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 입에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모욕적인 처사가 어디 있나요? 이거는 언론을 언론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신문에 반론 청구하세요. 노동신문에는 반론 청구 못하면서 왜? 그렇죠. 아니 뭐 절차나 제도도 없으면서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 기준이라는 게 하나로 서 있기는 한 건가? 이렇게 바로 여기서 모순점이 드러나는데 아무리 그래봐라 난 계속 얘기할 거다. 저는 그 명상록 얘기 아까 하던 거에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진짜 그 고대 로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그래요. 법이라는 건 한 명에게 적용되는 법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평등 원칙과 언론의 자유가 서 있는 정부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그 고대 로마로부터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휙 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이었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만큼 위태롭다라는 거를 저는 지금 좀 더 체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냥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강냉이 선생님들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론이 막아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모이셔서 이게 여론이 된 거니까 그 여론들이 더 커져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물론 그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 먹으면 법은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법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들인지는 본인들이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여론이
필요한 거니까요. 여론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구자령 변호사님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리나 J4ER님께서 거금에 5만 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 변호사님한테는 커피를 한 잔 사드릴게요. 어차피 이건 저희에게는 안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요. 그게 저희는 기분만 좋고 많은 거라서. 그냥 저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월급 통장 들어갔다 빠져나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진짜 감사드리고요.